인플레이션은 이제 점진적으로 둔화 전망. 올해 3분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경기 둔화의 우려는 있는데 침체까지는 안 갈 것 같고 GDP 성장률이 2% 초반 유지하지 않을까 이제. 자, 그럼 2024년 투자 포인트 미국 경제 준비한 자료는 어떤 건가요? 이건 이제 미국 경제 이제 거시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잠재 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은 가능할 거를 이렇게 이제 봐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고 경기 둔화 쪽으로 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점진적으로 둔화 전망. 그러고서 올해 3분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경기 둔화의 우려는 조금 있죠. 우려는 있는데 침체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제 상반기에는 동결 기조가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대두. 요거는 이제 미국의 11월 달에 있는 거죠. 이 대선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IRA를 이제 없앤다고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또 역시 이제 상존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고 한국 경제는 바닥을 찍고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해서 수출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2% 초반 유지하지 않을까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를 기대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간단하게 이제 올해 전망을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측이 꼭 맞지가 않으니까는 저도 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스스로. 그럴 때마다 이제 대응력,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바이든과 트럼프 두 분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도 달라지겠죠, 주식시장도?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2차 전쟁은 지금도 안 좋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더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걸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옛날에 트럼프가 되면 꼭 세상이 막 망할 것 같았죠. 얘기했었죠. 그런데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주가가 반대로 아주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측이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대응하는. 그럼 올해는 은행 예금이랑 채권, 주식, 금, 달러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어떤 거 좀 늘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회장님은? 저는 주식쟁이라 그냥 무조건 그냥 주식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 주식처럼 수익이 안정적으로 낮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로지 주식만 그냥 하고 그거 하나만 하자가 그러니까는 위험할 때는 좀 피하고 비중을 줄이고 장이 괜찮을 때는 풀로 배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배팅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투기적인. 그래서 표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3월이나 6월이나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는 달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하면 이번에는 주가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랬어요. 원래 과거에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하겠냐. 과거에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시기에는 통계에 나온 거를 보면 코스피가 13%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 금리를 인하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경기는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경기도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기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나쁜 기업이 대기업체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실적이 괜찮은 편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실적이 되게 나빴는데 올해는 되게 좋을 거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자금 압박을 받는 쪽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도 역시 양극화가 업황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나.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기업체들은 실적이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 경기는 비교적 그래도 하는 그 기본적으로 조금 지난해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 시기 당연히 바이오나 인터넷 같은 성장주는 당연히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도 역시 그 빅테크 쪽이 괜찮을 것 같고 거기도 이제 편중이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하고.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또 어떤 주식이
딱 좋다라고 네. 못 박을 필요가 없이 그때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업황이나 업종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세트에 점검하지 않았네요. 현대차. 아유, 지금 좋네요, 이제.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올라가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아차는 제가 보면 조금 더 떨어지면 좋아요. 그래도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봉상 너무 급등을 했던 거예요. 크다란 주식들에서 여기 정도까지 오면 좋겠네. 21선. 21선이면 오늘도 한 9만 원이면 되겠네, 9만 원. 10만 원 딱 찍었거든요. 10만 원도 넘었네, 장중에. 그래도 원체 실적이 좋으니까는.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거 지난번에 이런 때 샀어야 되는데 더 떨어지기를 바라야 되니까 안 떨어져가지고서. 회장님 그래도 아, 다른 건 몰라도 비쌀 때는 안 사려고 하시네요. 그럼요. 그래야지 비쌀 때 안 사야지. 주식 투자가 단순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에서 사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높아도 살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자꾸 확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거를 살펴서 수익이 나기가 어렵다 싶으면 안 사는 거고, 수익이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통 시장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잘 살펴보고, 다른 뭐 악재가 없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편이죠. 올해 건설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뒤에 리엔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 GS건설. 태형 워커 들어가면서 주가가 다들 더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건설업종이 되게 안 좋잖아요. PF 그 문제도 좀 불거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 해외 건설 쪽으로는 수주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들 올라갔던 거였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그게 다 희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올해 역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상반기는 지나야지, 그 다음에 그 PF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하반기에 어떤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12월 달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근데 건설업종은 지금 보면 몇 개 회사가 전부 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 점검해 주셨는데, 현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이제 올해 2024년에는 어떤 주식들 좀 사야 되는 걸까요? 저 특징이 그거지. 장기 투자 뭐 이런 거 안 하고 아니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한 방에 그냥 탁 집어넣어 가지고서 10% 수익을 딱 먹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디바이스나 CXL 쪽에 그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개별주 중에서 이슈가 좋은 종목이 나오면, 그리고 또 제가 제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횡보하다가 처음에 폴대를 살짝 그리는 종목, 이렇게 해서 괜찮다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좀 적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기 수익 내는 쪽으로. 사실 지난번에 연말에 회장님과 제가 다른 또 지인이랑 같이 식사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제가 안 지가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종목 하나를 하사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는 없고, 요 종목은 이제 나중에 올해 내로는 파는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올해 내로는 이제 매도하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런데 매도하고 나서 이제 결과 괜찮으면 그 종목을 그때 왜 샀고 참 아직은 본전이죠, 본전. 산지도 얼마 안 돼서요. 본전이죠, 네. 본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낫지만은 변곡점, 연초에 벌써 변동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점에 사셨다가 고점에 파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수로 말하면은 이제 2,500 미치면은 무조건 매수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보고, 또 딱 2,500이 아니더라도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고서 너무 지수가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종목이든 지수든 많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수익 나기를,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김작가 TV 구독자분들 올해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코스피 2,500이 기준이었던 거죠? 아니, 그 정도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나 지지난해처럼 경기 자체가 막 망그러지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가격이면 그냥 버틸만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정도면 무조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회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회장님이 이제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회장님 나이대가 되시면 이제 네. 그만큼 살아보시면 인생에서 딱 중요한 게 몇 가지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딱 추려지는 거죠. 이거 외에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올해 어떤 회장님은 또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장님 나이대도 충분히. 올해는 안 아파야 되겠다, 이제 그게. 작년에 좀 아프셨네. 네,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지 되겠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든지 과하지 말자.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이런데 그냥 쓸데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나가서 에너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런데 저런데 많이 나가서. 요즘 몇 군데 안 가시잖아요. 가시는 데가 김작가 TV 딱 정기적으시고 와이스트릿 가끔 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달란트 투자 가끔 가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런 데만 나가고 웬만하면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너무 과하지 말자.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자. 이제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려고 좀 자중하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베풀 수 있으면 베풀자. 이제 그것도 하나. 그래서 우리 이제 김 작가님이야 뭐 돈도 많고 이러죠. 그래서 아무튼 올해 좀 모든 분들 투자해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회장님과 또 2월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남석희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